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 김용희 의원님은 국민의힘이라는 얘기를 제가 미처 못 드렸네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용희 의원님은 뭐 지난 1년 동안 쭉 출연하시다가 또 새롭게 오늘 또 다시 시즌 2에 출연하시게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성환 의원님은 처음 또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요.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요. 인사 말씀 좀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네,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 시의원 김용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건설교통위원회 제1 부위원장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또 마침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전에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또 이런 인연이 또 그러네요. 네, 어떻게 알고 이렇게 섭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렇게 또 만나면서 반갑고 앞으로 이제 조성환 의원님과 우리 이제 뭐 2주에 한 번이지만 이 시간을 좀 알차게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뭐 그동안에 하신 내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님 또 이 건교위원회 전반기 하셨고요. 후반기 좀 문복이시잖아요. 조성환 님도 인사 말씀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역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 효성 1동 2동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조성환 의원입니다.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프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이 두 분 훌륭하신 두 분과 인천의 다양한 이슈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들었는데요. 그 주민 여러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주민입니다. 바로 같은 바로 같은 동네, 같은 동네 바로 지역구 지역구 살고 있는 제가 주민인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희 조성환 의원님 오늘 처음 나오셨잖아요. 지난번에는 뭐 그냥 그 건교위 의원님으로 나오셔서 뭐 건교위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토론 전적 인천 시점에서는 첫 이제 패널로 이제 고정 패널로 출연하게 되셨는데 저기 경인방송 우리 자주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90.7을 고정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을 이제 자주 듣고 있고요. 보면은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들이 이제 방송되니까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직접 출연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희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또 뭐 의견 전달은 좋지만 또 여기 여야 의원들이 출연하잖아요. 지금 야당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당 의원도 김용희 의원이 출연하시는데 또 뭐 현안에 대해서는 또 할 말 다 하실 거죠? 당연히 해야죠. 싸우될 건 싸우고. 항상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이지만 또 현안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말 하겠다. 할 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도 방송에 임하는 각오 좀 한번 듣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제가 굿모닝 인천 같은 경우는 뭐 고정 출연도 했었고 대타 출연도 가끔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의원으로서 초대받아서 했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인천시 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출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굿모닝 인천이라고 제가 그 전까지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좀 해놨어요. 알림 설정을 해놔가지고 제가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의원님들 다른 분들 하신 말씀들도 많이 귀담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일단은
솔직히 정치라는 게 예. 당이 서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장차가 분명하게 있을 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토론을 할 것이고 예. 또 밖에서는 또 친한 형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두 분의 순정 인천 시점에서 여야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말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두 분과 함께 300만이죠. 인천 시민의 귀와 눈이 돼서 인천시 현안과 이슈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2.3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전국 속에서요. 인천시 여야 의원들 간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갈등이 벌어졌는데요. 지난달 6일이었죠. 인천시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민주당과 일체 협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여야 의원들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상황 어떻게 진행됐는지 누가 좀 먼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달 6일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한 협치 중단 선언을 했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져서 예.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예. 또 완전한 화합에는 좀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불씨가 좀 여전히 남아 있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추가적인 대화나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느껴져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정치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예.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우리 300만 시민들의 대표로서 위임을 받고 인천시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표면적으로는 화합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약간의 앙금은 좀 남아 있지 않나. 1차적으로 어떤 수습은 되긴 됐지만 뭔가 조금 남아 부족한 있다. 부분도 있고 좀 예. 소통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있다 이 얘기예요. 또 서로 이제 양측에 예. 대해서 예.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님 얘기고요, 생각이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 맞습니까? 정말 이게 뭐 완전 합의 아닙니까? 아니면 뭐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아까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표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봉합된 뭔가 분위기예요. 봉합된 분위기인데 그건 맞나 보죠. 예. 예. 일단은 한 개개인 의원분들에게 의견을 여쭈면 전혀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개개인 의견은 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좀 아직까지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앙금이 남아 있는데 예. 그 앙금의 차이 깊이가 개개인마다 틀리다. 이렇게 보이시면 의원별로 다 틀려요? 네, 왜냐면 지금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지금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단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저는 솔직히 봉합이 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네. 합치를 이룬 게 네. 아니군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당대 당으로만 그런 어떤 화해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저희 일부 의원들한테는 그게 예. 이제 마땅치 않게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대외적으로는 인천시의 여야들 공식적으로는 네. 원만하게 이렇게 수습되는 양상이긴 하지만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약간 의견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뭐 그냥 다들 이제 이렇게 됐으면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왜 이래? 뭐 그냥 이제 됐으면 좀 이제 잘 협치로 그냥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숫자상으로도 많이 밀리죠.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희들끼리 뭐 봉합이 표면적으로 됐다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부분을 내색한다는 그런 자체는 예. 좀 저희들한테도 불리한 상황이고 좀 이 정도에서 좀 끝내자. 그렇죠. 좋게 넘어가자. 끝내고 예. 표면적이 아니라 네. 속 안에서도 좀 끝내자. 이런 민주당은 느낌이죠. 그냥 이쯤에서 잘 네. 교통 정리하고 넘어가자라는 네. 입장인데 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겠습니까? 네, 소수당의 그 다수 어려운 부분이 소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다수당에서는 일부 또 이제 강성
의견을 가신 의원님들은 이참에 그냥 민주당을 가만 놔두면 되겠느냐? 협치는 무슨 협치냐? 뭐 이렇게 근데 나가는 근데 정말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 정말로 그 어떤 여러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예. 여러 사건이요? 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으로 이제 중앙 정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에서 좀 정쟁거리를 좀 만들어 온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때 그 시장실로 쳐들어간 거 말한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게 발단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중요한 게 저는 그거예요. 유정보 시장이 처음엔 애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을 찬성을 한다. 예, 근데 이제 그 17개 시도 그렇죠.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유정보 시장이 잘했다. 근데 그랬었죠. 유정보 시장이 어쨌거나 생각을 바꿨어요. 그죠? 예. 바꿨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예. 가가지고 시장실을 가셔가지고 예. 그렇게 그 또 경제인연합회랑 회의를 하고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예.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시장 나오라고 막 이렇게 좀 고성이 오갔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기 네. 김용현님도요. 네네. 나름 뭐 좀 약간 김용현님도 좀 이 불만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군요.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하여튼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유정보 시장이 당초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죠? 그래서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걸 철회했잖아요. 그쵸. 그때까지 잘했는데 라고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했는데 박수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다 민주당 탓이다. 네. 자초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민주당이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단은 민주당이 먼저 한 거다. 그죠? 그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저기 이 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성환 의원님 뭐 민주당 잘못이라는데요? 자초했다는데요? 민주당이 저희도 이제 항의 서한을 이제 전달하고 우리가 이제 가서 갈등의 첫 시작이 그냥 죽음만 올라고 했는 방문이었죠. 거죠? 예, 방문에 죽음 올라고 했는데 그 항의서를 전달하고 예. 낭독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매듭을 짓고 이제 끝내고 오려고 했던 상황인데 비서진 쪽에서 보면은 좀 불필요한 뭐 다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그런 행동들이 좀 있었고 좀 어떻게 보면 비서진 쪽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종료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불씨를 좀 더 키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황이 좀 악화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